오늘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겨우 다 읽었는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요, 여러분들도 책 한 권을 빠르게 읽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학자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요거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기억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역사 선생님이 시험을 이틀 후에 치는데 120쪽의 범위로 시험을 친대. 멘붕이죠. 다 난리 나죠.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여유 있게 슬렁슬렁해도 100점을 받고요. 120쪽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정말 기를 쓰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한 친구도 80점을 받아요. 뭐가 다를까요? 그냥 슬렁슬렁해도 100점을 받는 이 친구는요, 평상시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피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잔상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몇 개만 보면서 쭉 되뇌어 보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뭐라고? 네, 기억의 핵심은 이해다. 기억은 이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자, 이해가 뭔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책을 읽을 때도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쭉쭉 스킵하면서 읽으면서도 책 전체의 맥락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습니까? 내가 그 내용이 궁금해.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사를 봐요. 기사 읽을 때 여러분들 한자 한자 또는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까? 그렇게 안 읽죠. 그냥 슬렁슬렁 이런 그다음 스킵하고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전제가 궁금증이고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는데 궁금증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하는 것은 스킵할 수 있죠. 또 하나요, 재밌는 책 읽기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뒤적 읽기라고 칭합니다. 뒤적뒤적 읽는다는 얘기예요. 뒤적 읽기를 한다는 것은 먼저 궁금한 부분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뒤에 읽다가 앞에 읽다가 중간에 읽다가 또 뒤에 읽다가, 이것은 나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스킵해서 읽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이 궁금증이 생긴 것을 풀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책도요, 아는 만큼 읽힙니다. 기초 지식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책에서는 막 어려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해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번에는 막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스킵하고 읽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보면 스킵했던 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의 인식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제가요, 이런 얘기할 때 아프리카 여행 얘기를 잘 하는데요. 집을 타고 가는데 양같이 생긴 놈인데 너무 독특한 모양이고 저거 정말 멋지네.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똑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걔를 알파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봤던 제가 이름이 알파카구나. 동물 보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에 알파카가 나왔어요. 맞아, 이게 알파카지.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해의 단계론이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확 오세요? 결국은요, 책을 읽을 때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해서 지적인 능력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정복해 보고자 하는,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가, 두 번째 레벨로 가보죠. 핵심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의 성격이 우리의 기억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이때 제가 쓰는 용어가 자기화라는 거예요. 자기식의 이해, 자기식의 상황 연결, 자기식의 논리 설정, 이런 것에 의해서 기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기억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넬 대학에서 하는 노트 필기법 워낙 훌륭합니다.
이 코넬식 노트법이라는 건 노트가 있으면은 왼쪽에 뭔가를 메모할 수 있도록 선을 긋고요. 하단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여기다가 쓰는 거고 왼쪽에는 일종의 요약, 제목 같은 걸 쓰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하단에는 서머리라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메모를 하면서도 키워드로 그것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죠. 자, 메모를 한쪽을 했어요. 키워드 핵심이 4개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한다고? 요 4개의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첫 번째 키워드에 딸린 내용은 같이 자동으로 연상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넬 대학식 노트 필기법을 할 때는 밑에 서머리를 할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머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기억에 훨씬 더 강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기억 능력을 키워가는데 코넬식 노트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소개를 한 것이고요. 자, 이제 기억법의 핵심 요령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상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연결법이라는 것인데요. 연상법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외울 때 연상해서 외우라는 거니까 어떻게 도해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외우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데 영어 단어 외우면 바로 잊어버리죠. 이유가 뭐냐면 해당 영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처음에는 문장과 같이 외우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단어를 외울 때는 상황을 연상하고 연상된 상황의 영어 표현 2-3문장을 같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연상을 무기로 사용해서 영어 단어도 외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레벨입니다. 연결법인데요. 연상법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외운 것이 같이 딸림으로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특히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뭔가를 확실하게 외워서 서술형 답을 쓴다든지 할 때는 이 연상과 연결의 기억법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책을 다 읽고 요약을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로 33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세요. 내가 메모를 쭉 해놨어. 걔를 333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메모한 것은 내 식으로 생각하면은 요 3가지로 집약될 수 있어 하고 3가지를 먼저 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3가지에 대해서 또 3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A4로 2쪽으로 정리한 거를 A4 한쪽 반 정도의 내 방식의 3가지로 정리가 가능했어. 이렇게 자기화 3가지 333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동원을 하시면요 훨씬 더 자기식으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을 많이 하면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기억을 많이 하면 나는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이란 우리의 삶을 정말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러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저는 베냐민의 이론 중에서 특히 시간론,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이렇게 응축시키는 그런 느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우리 신이 저를 봐요. 그리고 신이 이순신을 생각해요.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은 저의 누구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버지 정도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막 이 영겁의 시간을 응축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적 시간관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현재처럼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지식적으로도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바램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린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는 베냐민도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적 시간관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 내가 행한, 내가 깨달은, 또 내가 경험한 그것을 현재의 나의 몸에 착 붙이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나답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것이요 일상 기록하기예요. 어떤 행위를 하면 리스트 수준으로 시간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써놓고 다음 행위하면 또 써놓고, 그러니까 앉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쓰고 하는 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밤에 일상 기록한 걸 한번 수르륵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면 안 돼요. 머리로 쭉 하루를 영화 보듯이 돌려봐요. 자, 이걸 매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아, 머리가 엄청 좋아지죠. 생각력이라고 제가 칭합니다. 항상 생각이 정리돼 있고 생각이 용솟음치고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딱 붙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책 읽어도 기억을 훨씬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할 때 생각력이 높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효율이 좋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생각력을 키우라, 기억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냥 걔가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 버렸으니까 사실 현재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를 다 소비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 그래서 이 기억 행위를 매일매일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지향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억의 의미는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위하고 그것을 기억에 남겨서 현재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꾸 철학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렌트의 용어로 치자면 사유하라.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서 살자. 이것이 아렌트의 메시지인데, 이거는요 좀 더 의미 부여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답게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좀 챙기셨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억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좀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깨달음 이 모두를 자기화하고요, 그것을 명확한 기억으로 남기고 그래서 소모하지 않고 누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 스스로가 주관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